요즘 이제 G7 그 뉴스 보는 낙에 또 사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이재명 일본 이시바 총리가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고 하죠. 네. 저는 윤석열 기시다 때도 기억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아마 좀 오늘도 좀 이재명 대통령은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뭐 이제 3년 전에 이제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그 윤석열이 그 기시다하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거의 임기 초반에 애걸복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시다가 만나주지 않았고요. 다자 외교 무대에서 어떤 식으로 한일 정상 회담을 해보려고 기시다가 그 있는 회의장에 별도로 윤석열이 찾아가서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회담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정상회담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사전에 뭐 정상회담도 아닌데 이렇게 만나는 걸 언론에 공개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 때는 항상 그 굴욕 외교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 자존심이 외국만 나가면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시다 형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거의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기시다가 일본에서 이제 윤석열을 초청해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고 그때 뭐 너무 감읍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일본에 대한 찬양을 그냥 늘어놓으면서 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 일본의 그 조공 외교를 하는 그런 굴욕을 우리 국민들한테 안겨줬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계로 그 일본 총리를 만날 때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만났어요. 그거 좀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네. 전혀 귀에서 눌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네. 윤석열과 우리가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뭐 그냥 큰형님 모시듯이 그냥 기시다를 보면. 네. 하나는 당당한 외교, 하나는 굴욕 외교입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お願いします。お疲れ様です。こっちだこっちじゃそうです。すみません。位置は逆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ろしければもうちょっとこちら側に少しだけ、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보칭합니다.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상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65년도 그 협정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의 재정으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또 정부의 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협정에 대해서 해석해온 일관된 어떤 그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3자 변제안을 판결 해법으로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런 그 굴욕 외교를 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실추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이제 그 저 앞에서 그 뭐 야단을 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에 대한 일본의 이제 그 도의적인 책임을 상기시키고 그런 아픔들을 이제 보듬으면서 양국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그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 쭉 보시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시종 그 기시다 형님이 이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숙제를 굉장히 성실히 저희가 해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의 문제와 관련된 재정 비용은 한국 정부가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의 구상권 청구도 안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기시다 형님한테 그냥.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그 유독 그 도리도리가 오늘 심한데 저 도리도리를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자기가 그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고개를 왼쪽 오른쪽으로 빨리빨리 돌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말 자체는 굉장히 굴욕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정상이 나가서 한국 우리 이 국민들을 의식하고 발언한 게 아니고 네. 자기 눈앞에 있는 일본 수상만을 의식해서 그렇죠. 일본 수상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김태우가 얘기했잖아요. 이 외교 일본 대일 외교의 목적은 일본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오로지 그 마음을 얻는 데 급급한. 참 우리가 지난 3년간 너무 그 대일 외교에서는 너무 지나친 대일 대미 외교에서는 너무 굴욕적이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너무 지금 실추돼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이제 반면에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오늘 그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잖아요. 네. 그랬는데도 다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 뭐 일본하고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나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본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 먼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한 그게 강조점인 거예요. 우리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 일본에 대해 불편한 생각. 그렇지만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불편한. 그게 그 과거사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네. 결국 뭐 이런 걸 이제 직설화법으로 얘기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거를 직시하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죠. 네. 우리가 과거에 그 식민지로 있었던 그 부분에 아직도 상처가 생존해 계신 분도 있고 상처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진심 어린 사과가 여전히 그렇죠. 우리가 아직 받지를 못했고 또 강제징용 피해자라든지 또 이 강제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일본이 진심 어린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은 채로는 미래로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언론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앞마당을 같이 사는 이웃 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본 정부하고의 그 미래 또 협력을 강조했다 이렇게만 강조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앞에 일본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작은 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가깝고도 먼 나라 그다음에 작은 차이를 넘자라고 차이가 있음을 이제 그렇죠. 상기시킨 거예요. 네. 예. 결국 과거사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결국 일본과 한국이 미래지향적인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그러지 못한 것은 일본 당신들이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사실은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렇죠. 언제든지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